지표에 흔들리는 코인 시장, 우리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유니브입니다. 오늘도 시황 그리고 차트 분석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CPI 발표와 그리고 FOMC 발표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 현황입니다. 66K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68K 구간까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20비트를 받은 상황이고요. 평단가는 67.1K 부근입니다. 저는 일단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CPI나 FOMC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전체적인 기조는 상승으로 갈 것이다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미국 CPI 소폭 진전 기대, 내일 새벽 FOMC가 더 중요하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살펴보면 CPI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FOMC 성명서와 연준위원들의 금리 및 경제 전망은 한국 시간 오전 3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5월 CPI는 하락세에서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시장을 안심시킬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예측치를 살펴보면 저널에는 3.6%, 그리고 이번에는 3.5%가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CPI 상승률 예측치 3.5%,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완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 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PI 결과 발표에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되도록이면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FOMC 결과 발표 때는 조금 다르게 양상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FOMC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몇 번 인하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3번 인하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번, 1번, 0번이 있는데요. 일단 0번의 최악의 경우는 한번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도표상 금리 인하가 없다면 시장 쇼크가 클 것이고요. 1번이나 2번이면 조금 하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폭이 그렇게 막 크지 않고 금방 반등이 나오는 하락이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입니다. 청산 맵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68K 위로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68K부터 68.5K까지 두꺼운 청산 물량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CVD 파이어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매물대가 없어서 이 청산 물량을 받아먹는다면 빠르게 청산 물량과 함께 69K 구간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69K 구간까지 가게 되면 또 청산 물량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CVD 파이어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70K까지는 가야지 저항 매물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청산이 왜 중요하냐면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벤트 발표 때는 더 크게 움직이는데 CPI 발표 이후 상승이 나온다면 그 상승이 청산 물량 가운데 더더욱 상승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으로 나오더라도 이것이 청산 물량을 받아먹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더 많은 청산 물량을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을 여기서 한번 더 확인을 하자면, 일단 10만부터 100만 달러까지의 시장가 매수가 여전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100만부터 1000만까지 시장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개미들 그리고 전체 오더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즉 가격 상승을 위해서 여러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승으로만 올라가준다면 개미들의 매수도 더 붙고 고래들도 함께 매수를 해주면서 72K 구간에 있는 매도벽을 다시 한 번 더 두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69.5K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이 69.5K 구간을 먼저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승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오더라도 67K는 지켜주면 된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CPI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아마 CPI 결과가 발표가 되었을 건데요. 일단 CPI 결과는 제가 처음 뉴스를 보여드렸듯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CPI 결과에 따라 상승이 나오고 본장이 시작됐을 때 살짝 흐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FOMC가 나오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CPI 때 오히려 먼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본장 때는 상승, 그리고 FOMC 결과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식으로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CPI 이후에 얼마나 하락폭이 큰지,
그리고 상승을 하면 얼마나 상승이 나오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CPI와 본장 그리고 FOMC는 완전히 별개의 이벤트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모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24시간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롱의 청산이 훨씬 많습니다. 롱은 1억 2,300만 달러 그리고 숏은 4,600만 달러의 청산이 나왔고요. 다만 1시간을 봤을 때는 롱이 35만 달러, 숏이 400만 달러로 상당히 많은 차이, 거의 10배 가까운 청산 물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상승이 더 가속화가 된다면 청산 물량, 숏 청산 물량이 훨씬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CPI나 FOMC 지수 발표 전에 숏을 친 사람들을 한번 털러 가는 건지, 아니면 이미 선반영, CPI 결과와 FOMC 결과가 선반영된 하락이 나온 거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잠깐 반응하고 다시 올라갈 그림인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선반영이 된 하락이 바로 여기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긴 했는데요. 일단 67K를 지켜주는 선에서 약간 이탈은 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조금 걱정을 했던 것이 만약에 지수 발표 전에 이런 식으로 기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67K 구간에서 CPI 지수 발표나 FOMC가 진행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65K까지 하락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68K 구간까지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오히려 그런 우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한 67K 구간은 버텨주는 하락이 나왔다가 말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미리 올라갔다면 적어도 67K는 깨지 않는 선에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 69.5K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는 역시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70K 구간, 70K 구간에서 저항을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바로 72K 직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이미 충분히 물량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죠. 지표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남아 있습니다. 일단 미체결이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털어내 물량 다 털어냈다는 의미죠. RSI도 봤을 때 이제서야 가매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좀 더 올렸다가 횡보만 하고 있으면 충분히 지표는 시켜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들 한번 보고 지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알트들이 좀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알트들도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데요. 역시 밈코인들 잘 갑니다. 페페, 브렛, 봉크 이런 코인들이 선봉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코인은 로스, 온도, 네오, 리도, 스택스, 유니파이 이런 코인들이 보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역시 가동 코인들이 잘 간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 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잘 가던 코인들, 특히 밈코인들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어도 잘 가던 다른 코인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매수로 받았을 때 상승이 나오면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CPI와 FOMC 발표 때는 조금 함정이 있는데요. 그 지수 발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도미넌스를 많이 흡수를 하면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함에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이 하락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서는 알트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와 이더를 위주로 보되, 이후에 무빙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났을 때 알트의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그때 매수를 받는 게 아주 좋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뉴스들 체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지원을 약속했다는 뉴스입니다.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직 채굴되지 않은 비트코인들이 모두 미국 안에서 채굴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를 한 만큼 이 트럼프가 가져오는 비트코인 이슈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끝난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외면받는 NFT라는 소식입니다. 웬만한 가상자산들이 올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가상자산으로 꼽히는 NFT를 둘러싼 투자 열기는 갈수록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립토 윈터는 끝났지만 콘텐츠가 결합된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던 NFT 시장 침체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NFT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 넘게 하락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NFT 인기가 확연히 식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ETF 현황인데요. 마이너스 2,800억, 블랙록 침묵의 이틀째 순유출이라는 소식입니다. 6월 11일 영국 투자관리 서비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출 규모는 총 2억 40만 달러입니다. 이는 하나 약 2,761억 5,120만원에 달하는데요. 각 현물 ETF 상품의 순유입 순유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이 침묵세 그리고 유출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ETF 시장에도 순유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미국 기업들 현물 108조 원 규모 보유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세에도 미국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보유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등은 10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보유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인데요. 특히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30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비트코인 전체 발행사의 보유 물량 3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인데요. 실제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 채택도 속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한 추측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투자자가 잠재적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잠재적 변동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블룸버그는 시장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잠재적 변동성에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와 연준의 정책에 의한 국채 시장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에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발전이 결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36시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 10일과 13일에 발표되는 CPI와 FOMC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빅 이벤트 잘 견디고 그 결과 함께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